40대 후반에서 50대로 이루어진 모임에 참석하면 주로 건강과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쉬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이면 60인 사람도 늦기 전에 또 다른 인생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까 부부싸움만 자꾸 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마지막이 아닌 아름다운 인생 제2막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질 좋은 삶이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살아갈 것인가를 50이 되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50대 정도 되면 살면서 얻어진 지혜를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대는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달렸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 또한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설날과 추석만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죽으라 일만 했습니다. 일이 1순위, 가족은 2순위, 꿈은 순위 밖으로 밀려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벌레로 전 살았습니다. 50이 되었을 때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생각에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쉬지 않고 달리면 목표 지점에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꿈꾸는 생활과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고 여유가 생기면 쉬지 않고 달린다고 못해본 것들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고 배우자는 여태껏 살아온 방식대로 각자 각계 전투를 하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취미생활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나이 50이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휴대폰을 새로 바꾸면 기능을 제대로 활용 못해 문자와 전화통화만 합니다. 휴대폰은 똑똑한데 주인이 똑똑하지 못한 거지요. 요즘 음식점에는 주문하는 것도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젊은 세대에는 일도 아닌 일들이 큰일로 다가옵니다. 50대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30대에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고 40대에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50이 되고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도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안 되는 운동이 많아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가면 된다고 미뤄온 여행은 이제 귀찮고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지난 시간이 너무 아쉽고 허무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하고 취미도 빛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하라고 합니다. 난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았을까라는 문업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말일 겁니다. 요즘 나이 50이면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나이 50이면 인생 후반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 가정 환경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50이 되면 100세 인생에서 딱 반입니다. 인생 후반에 들어온 거죠. 10대에서 40대까지 살면서 살아온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잘 돼도 내 탓이고 못 돼도 내 탓인 모든 책임을 내가 스스로 져야 되는 50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이 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타인들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늦기 전에 다듬어 가야 할 때입니다. 50대가 되면 비참할 만큼 외로운 사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나 자신이 좋은 말보다 나쁜 점만 꺼집어내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아닌지, 용감하다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무례하고 불손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닌지,
자기 편견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옳은 말만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탓하고 욕하려면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인지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의 파장은 엄청나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활동이 차츰 뜸해지고 거리가 생겼을 때 외로움이란 것은 삶을 송두리째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이 없고 우리의 미래는 기대와 다르게 잔혹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움받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른답지 못하다, 나이 값을 못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면 궁리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조금 못해도 조직에 묻어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 후반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50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언젠가 친정엄마가 난 너무 오래 살았다 아이가. 내 몸이 이렇게 병들어 너그를 힘들게 할 줄 몰랐대. 천년만년 안 아프고 살 줄 알았다 아이가.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타. 더 많은 것을 못해준 것이 가슴 아프다는 말보다 나를 아프게 한 말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고. 자식들 안 굶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식만 공부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효자 자식이 옆에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서글프노 하시며, 논에 가면 있을라나 밭에 가면 있을라나 내 인생은 어디에 있노, 이렇게 구슬픈 소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을 살아온 엄마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구동이 불편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둘 단절돼가는 생활이 엄마의 기억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마다 행복과 살아온 삶의 길사는 다르겠지만 분명 우리 엄마는 자신의 삶이 없었다는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난 50이 되면서 엄마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했죠.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병명으로 50대를 살아가는 시간을 하늘이 주었습니다. 딱 60살까지 살면 후회 없다고 생각하고 50대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여기며 정말 품격 있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60이 되었습니다. 품격 있는 50대를 설계했듯이 또다시 난 60대를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 제2막을 비참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친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직장과 자식들,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50평생 만들어 온 내 인생입니다. 지쳐가는 나이 50대지만 수없이 엎어지고 일어서고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있기에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히고 살아온 세월보다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내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악마가 인간을 찾아가기가 너무나 바쁠 때에는 대신 술을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세상 사람들 중에 저를 유독 좋아하고 믿는 모양입니다. 오장육부에다 술통을 달고 사는 남자를 저에게 맡겼으니까요. 전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습니다. 어릴 적 친정아버지가 술을 엄청나게 마셨거든요. 그때는 대선소주, 무학소주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절에 1.8리터 대병으로 술을 마셨던 아버지는 술주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들어오셔도 밥을 드셨는데
그때는 보온밥통도 없던 시절이라 아랫목에 밥그릇을 이불로 똘똘 말아 두었다가 아버지 오시면 엄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드시면서 계속 하셨던 말 다시 하고 하셨던 말 다시 하시며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방에 잠을 잤는데 대문 들어오면서부터 사또 아버지 왔다 하고 저를 불렀죠. 유독 귀염을 받는 칠남의 막내딸이었거든요. 아버지 오셨대. 얼른 벽 보고 노자거라. 직장 다니면서 난 어릴 때부터 민방위 훈련을 아주 잘 받고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민방위 훈련 받듯이 벽에 몸을 착 갖다 붙이고 쥐죽은 듯 누워 있어야 3시간 정도의 긴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데 눈치 없이 목이 간질거리고 기침도 나고 머리는 또 왜 그렇게 가려운지 참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앞으로 절대 술은 안 마시겠다고 그때 결심했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때로는 바보처럼 만드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잠재의식이 술을 한 모금도 목으로 삼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술을 마시면 아버지 피를 닮아서 술고래에다 한량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아이고 내 팔자야. 귀신은 다 뭐하고 있노?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우리 집에도 귀신이 잡아가야 할 인간이 한 명 있습니다. 일주일에 7번 술을 마시는 남자입니다. 다행히 술주정은 없다는 이유로 귀신도 외면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즐거워하니까 악마도 예비 명단에만 올려놓고 그냥 기다리는 남자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또 캠핑 가서 친구들과 술 마시는 사진이 연신톡으로 배달 사고도 없이 안방까지 배송 완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권위 있는 의사와 교수가 추천하는 최고 영양술안주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입니다.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단백질은 술로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돕습니다. 두 번째 버섯입니다.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버섯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술로 인해 손상된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세 번째, 곶감입니다. 엽산의 함유량이 높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과당과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호두와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네 번째, 굴입니다. 간을 해독하는 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일 뿐만 아니라 간의 해독을 돕는 타우린과 베타인 성분도 풍부합니다. 다섯 번째, 미역입니다.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하는 미역, 해조류는 요드, 칼슘, 철 등이 많이 함유된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코올 분해는 물론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밤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를 예방하는 생밤입니다. 술을 마시면 비타민 B군이 파괴되며 특히 비타민 B1 함량은 살의 4배 이상이며 알코올 분해를 돕는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또 밤속의 단백질이나 불포화 지방산은 간을 보호해 줍니다. 일곱 번째, 고등어입니다. 뇌신경세포를 복원하는 고등어 꽁치는 과음을 하면 뇌신경세포가 파괴될 때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너무 자극적인 술안주들이 넘쳐납니다. 고추장에 멸치 안주를 좋아하던 돌아가신 오빠가 말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술, 좋아하는 안주로 조금씩 즐기면서 먹었다면 안 아프고 살면서 오랫도록 마셨을 텐데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 돈으로 내 몸을 망치고 살았는 바보가 어디 있노? 이 좋은 세상을 좋아하는 술 때문에 내가 먼저 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술이라면 몸에 좋은 술안주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적당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